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은 부산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부산 주력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데요. 반면 조선업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자동차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와 전기차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자동차 부품업체와 협력업체가 많은 부산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완성차 업계들이 이제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되면 완성차 업체의 영향이 지역의 부품업체하고로 전가되는 부분은 사실 부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출입 물량이 줄어들게 돼 부산 지역 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가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무역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산업에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반면 조선업 분야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위주로 전환하면 LNG 운반선 등의 발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산업별 유불리도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서는 그 규범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약속을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깨겠다는 거기 때문에 산업 분야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산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재 정치권이 지역 경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의 최대 수출국은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 17.1%를 차지한 미국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전체 3분의 2 이상인 자동차 부품과 기계, 철강. 자동차는 내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전기차 지원 축소와 고율의 관세 부과,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이 예상되고 철강도 반덤핑 관세 부과가 우려됩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르노코리아의 전기차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는 향후 부산기업 대미 수출액이 3억 달러에서 많게는 6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12%에서 24%까지 줄어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고관세 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은 수출 부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비상겸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등 정치 불확실성은 내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예전 2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교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것은 비슷하지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과거 코로나19 등 대외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크게 받았고 회복 또한 더딘 경향이 있어 온 만큼 소비자 심리 안정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책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당장 국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과제지만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라고 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이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여야 정치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이 규범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이번 달 출범하면서 부산항도 경랑이 예고됩니다. 강력한 보호무역으로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할 거란 우려도 있지만
부산항이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500만 개. 지난해 2,430만 개 실적에 이어 사상 최대의 목표인데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전 세계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60% 관세 부과를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과 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도 걱정입니다. 부산에 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산업인데 이 중에서 특히나 자동차나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 수출이 조금 감소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기업들이 관세 발효 전 미리 수출 수입 물량을 확보하면서 올 상반기 일시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엔 물동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항만공사는 환적 화물 공략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 모든 터미널의 선박과 화물을 실시간 추적하는 통합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선사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환적 화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산항에 9개, 10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그것을 한 포털에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사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환적 화물을 놓치지 않고 모선에 다 연결해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부산을 북미로 향하는 마지막 기항지로 삼는 국제 노선이 아시아 최다인 27개에 이르고 부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부산항이 트럼프 시대 경랑 속에서도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쇠주나 이용이 힘들어 치솟은 해상 운임이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엔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2023년 11월 이스라엘 응징을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한 후티 반군. 대부분 글로벌 선사가 수에즈 운하 통행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며 해상 운임이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임이 가파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045.45포인트. 지난해 7월 초 3,700포인트를 넘었는데 반년 만에 45%나 떨어졌습니다. 미국 동부항만 파업이 철회된 영향도 크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때 발주된 선박 출하가 잇따르는 것도 원인입니다. 선박들이 계속 나오고 전체 선박에 비해서 10% 이상 계속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 과잉 상황이고요. 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이 중단돼도 운임에 당장 영향을 주긴 힘들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수에즈 가로질러간에 희망봉 돌아가는 동시에 도착을 해버리면은 극심한 혼잡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배들이 제때 또 못 돌아오겠죠. 물건을 내려놔 돌아오니까 이제 이런 혼잡들이 한 뭐 짧게는 한 분기, 길게는 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환율도 걸림돌입니다. 물류비 자체가 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환율 상승이 또 기업에는 적지 않은 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따른 세계 물동량 증감 추이도 올해 해상 운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부산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피해도 우려되지만 조선 등 수혜 업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는 부산의 한 기업.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등 최첨단 친환경 설비를 제작합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업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협력을 요청하는 데다 철강 가격이 내리고 환율이 올라 최대 호황이 예상됩니다. 조선 산업만큼은 우선 환율 수혜를 입고 100% 수출이기 때문에 불당 한 100원 정도를 지금 환차 이익을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남아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와 전자부품 기업들은 관세 유예에 한숨을 돌리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덤핑 수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도 올해는 더 나빠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입니다. 부산의 최대 교육국이 중국인 만큼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중국 수출의 85% 정도가 중간재 및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편 관세를 통해서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간접적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통상 이슈인 만큼 기업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수출 관련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환율 안정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길 바랍니다. 부산의 수출 기업은 9천여 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비한 정부와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이제 막이 올랐는데요. 부산과 경남 등 지역 경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강지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유예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부산과 울산, 경남의 기업들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처음 발표됐을 때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예. 부산과 경남 기업 가운데 멕시코에 진출한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위아와 LG전자, 성우하이텍, 화승코퍼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멕시코 관세 부과가 극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관세 유예인데다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추진하고 있는 장기 정책인 만큼 상당수 기업은 생산 물량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생산지별 제품 물량 조정, 생산지 이전 검토 등 유연한 생산지 운영을 통해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는 유예가 됐는데 중국은 또 그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요. 우리 기업들의 영향은 없을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수출 수입을 합친 예. 무역 교역량 1위 국가가 어딜까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이겠죠. 예. 부산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수출한 금액은 71억 달러로 중국은 부산의 교역 1위 대상국입니다. 미국과의 교역액 41억 달러에 비해서 40%가량 더 많습니다. 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영향을 부산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의 합작 기업 등을 설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경종이 울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합작사를 세우는 등 우리나라를 3자 무역 경유지로 이용할 거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3자 무역을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3자 무역에 저걸로 삼지 않을까 봅니다. 즉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예.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관세 전쟁 위기 속에도 좀 다행인 거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하면 주력 산업이 조선, 해양, 기자재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된다고요. 네, 좀 다행인 부분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쇠락한 미국의 조선업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미 해군 군함의 보수, 수리, 정비 사업이 연간 2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6척의 관련 사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 규제가 강화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부산 지역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수출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달라진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개별 기업의 대응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별, 산업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 두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10% 관세에 맞서 오늘부터 미국산 원유 등의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규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현지 시각 1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 관람을 위해 이동하던 중 전용기에서 공개한 계획입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Aluminum too. 새로 발표될 25%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추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줄이는 쿼터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관세 면제 쿼터제 등이 포함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일이나 12일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즉시 발효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Very simply, it's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That's all. When does it go into effect? Almost immediately. 중국은 오늘 0시부터 지난 4일 시작된 미국의 10% 추가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등의 10%, 석탄과 천연가스에는 15%의 관세를 더 물립니다. 중국은 지난 4일 미국의 보복 관세를 결정하면서도 시행 시점을 10일로 미뤄뒀습니다.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그간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대화 의사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왔고 무역전쟁 장기화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만큼 곧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